9강 실전 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주변에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평범한 일반인인데 여성분이시고 지금 현재 특별하게 어떤 일에 종사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66년생, 병호생, 말띠시죠. 말띠고 우리나라 나이로 59세 정도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이 사례를 여기에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어쨌든 결혼을 하시고 중년에 이렇게 이제 각자의 삶을 이렇게 찾으셨죠. 찾고 딸은 자식은 자녀는 하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이제 외국 이민을 이제 꿈꾸고 계십니다. 본인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이 땅에서 살아온 세월이 오래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 쪽에 이민을 가서 제2의 인생을 펼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이사를 한다든지 어떤 환경이나 터전을 바꾼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사례는 조금 특이할 수가 있는 게 보통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외국에 갔다가도 이렇게 다시 귀향을 한다든지 귀국을 한다든지 그런 성향들이 이제 일반적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분은 이 정도 나이, 50대 후반, 그죠? 60줄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외국 생활을 이제 꿈꾸신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이게 이제 어떤 한때의 바람이나 어떤 희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렇게 애를 써 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갑신년이니까 우리가 한 3, 4년 전 코비드 19을 겪었죠.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코로나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으니까 사뭇 50대 한 초중반 이 정도 때부터 진행을 해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해당 국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국가 간의 이런 왕래가 이제 여의치 않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민 정책이나 이런 쪽에 반영이 돼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막혔던, 딜레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죠.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현실에서 주어진 삶이나 이런 쪽에 적응하면서 대응하면서 이제 살아갈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갑진년 상반기 아직 초반이죠. 인데도 그런 본인의 어떤 계획, 포부 이런 것을 강하게 꿈꾸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이분은 내가 어떤 터전을 옮기면 이렇게 뭔가 새로운 미래가 나한테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나 기대심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형제들은 많았습니다. 비교적 부친이 이렇게 사업하는 집안에 이렇게 5남매였는데 남자 형제가 셋 있고 그 여형제, 여자매가 이제 둘이었는데 자매 중에서는 이제 장녀였고 결혼도 그 당시 조건으로는 상당히 유력한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인생 초반은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돼 왔었는데 이제 중년 이후에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명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흔히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렇게 제 방식입니다만 인월의 이제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인묘진이나 그리고 이런 그 을목이나 이런 해수의 생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월지가 걸록격, lok급격이다라고 하면 일간의 이렇게 신왕해질, 흔히 말하는 이걸 뭐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왕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구조인데 일단은 격의 어떤 공식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걸록 같은 경우 물론 걸록도 일간 성향에 따라서 또 계절의 성향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근데 목화토금소 오행 중에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대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목기 중에서도 양기의 성향이 강한 그러한 구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인월의 갑목이기 때문에 갑을 지지로 내리면 지지 12지주 중에서는 가장 속성이 비슷한 글자가 인목이 되죠. 인목이 돼서 격으로 보면은 같은 에너지니까 이제 걸록이 됩니다. 걸록이고 주변의 상황을 살폈을 때 뭔가 이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봐지기 때문에 흔히 이거 이제 한 칸만 더 지나면 묘월의 갑목인데 처리하는 방식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르죠. 다른데 어쨌든 그 관을 본다든지 식신이나 그 상관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재성을 본다든지 요거 세 가지 중에 결국은 격의 어떤 성격 내지는 뭐 파격 유무를 일단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월의 갑목일간이 이렇게 이제 경을 보고 병을 봤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갑목 입장에서 내가 식신으로 그렇죠? 이걸 흔히 뭐 왕자의 설이라고 얘기하듯이 식신으로 설을 할 수도 있고 또 경금을 가지고 관살의 동태로 일간을 이렇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관이죠. 관살이니까 이 둘 다 고려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놓여져 있는 지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인월의 갑목은 격으로는 걸록의 격을 이루고 지지의 상황으로는 삼합의 흔히 말하는 반합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이루고 있죠. 이루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금이 주변에 그렇죠? 이렇게 경인에 우리 흔히 12운성으로 얘기하면 절되고 그렇죠? 절되고 또 인오 화국의 병화에 이거는 명리용어로는 식신제살이라고 하죠. 식신제살. 흔히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공격하는 극하는 에너지의 성향이 좀 지나치기 때문에 항상 살을 천간에 놓고 봤을 때는 이 살을 보편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보면 한 7할 정도는 재화해서 사용을 한다. 살의 그 에너지가 정관에 비해서는 나를 극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재화를 하고 재화하는 용법 중에 하나가 식신이나 상관으로 이렇게 그렇죠? 화극금. 그러니까 이 경금을 만약에 내가 쓰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 재화하고 또 이게 화극금의 형상이니까 물론 정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화로 경금을 조절하고 단련해서 순화시켜 가지고 내가 쓴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흔히 이제 식신제살로 성격을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부수적으로 또 이렇게 그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그 살의 동태입니다. 살의 동태. 이 살이 뭔가 지지의 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을 받고 있거나 그랬을 때는 이 살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화의 용법이 타당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살이 힘이 없고 이렇게 뭔가 미약할 때에는 강한 식신이나 상관, 여기에서는 화가 되겠죠. 갑일관한테는 이런 에너지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을 때는 이것을 흔히 제살이 퇴과됐다. 제살 퇴과된 그런 형상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용법이 좀 까다로운데 식신을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 편관을 쓸 거냐 이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 편관을 쓴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화해서 쓸 거냐 아니면 반대로 제살이 퇴과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을 이렇게 제자 약살 그렇죠? 이렇게 뭔가 살려서 쓸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격의 입장이나 또 계절에 기반한 일간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 결국은 그거는 그 팔자를 운용하고 그 팔자의 에너지를 내가 쓰려고 하는 일간의 성향이고 일간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속성 차이, 성향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육친에 대비할 때, 십성에 대비할 때, 심리에 대비할 때 모든 성향이나 기질, 특징, 구조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흔히 말해서 이렇게 뭔가 편관이 칠살이 너무 퇴과되어 있거나 약했을 경우는 생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생에서 쓴다라는 거는 이렇게 병화의 극을 무기토로 돌려가지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그 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인성으로 해가지고 수국화를 해서 화기를 식상을 조절을 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토를 쓰거나 수를 쓰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전제는 경금을 이렇게 도와서 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우리가 용이라고 하고 일반 용법으로는 이걸 용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어떤 주변에 뭔가 내가 외부 환경에 연결해서 뭔가 내 재주재능을 내 역량을 내가 바라는 바를 펼치려고 할 때 그 방식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두 가지 인자들이 다 있는데 이 지금 경금의 동태가 재화가 되거나 또 이렇게 생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왕 이렇게 실제 사주들을 감명을 해보면 이런 갈등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특히나 물론 내가 이 명절 같은 경우 갑진일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진토를 그렇죠? 이렇게 재생살하는 그런 작용력은 없잖아 있지만 경금을 또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지지에 이렇게 뿌리가 될 수 있는 신이나 유나 축이나 뭐 술이나 이런 글자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일단 이게 이제 인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인목 위에 12운성으로 이걸 절지라고 얘기를 하죠. 절지에 놓여 있고 또 오화로 이 화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나 시기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다 식신에도 반응을 하고 경금, 칠살에도 반응하는 어떤 인생이 될 텐데 어느 시점이 되면 진정으로 간목일간이 뭔가 이렇게 내재적인 성향 속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원만히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쪽의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취할 수 있고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흔히 궁통의 관법이나 또 자평의 관법에서는
춘월에, 그러니까 춘절에 목이죠. 춘목이 뭐 인묘진월인데 특히 이제 인묘를 놓고 봤을 때 이건 격으로 보면 록겁격이고 묘월은 이제 양인격이 되는 거죠. 격으로 보면 특이하게 양인격에는 칠사를 씁니다. 제사를 해서 쓰죠. 상관으로. 이게 벽갑인정의 구조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구조를 이렇게 쓰는데 이제 지금 인월은 인중에 병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생출지상 뭔가 축월 해자 축월을 지나서 여명을 열려고 하는 하루 중에 여명이고 또 1년 중에 봄을 열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그런 희망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그렇지만 아직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건조하고 그렇죠? 겨울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냉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뭐 흔히 이제 따져보는 근이 있고 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상 자체, 간목이 이월의 간목이 지향하는 원래의 물상 자체는 목화통명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의 뿌리를 내린 그리고 생의 근거에서 이거를 적전수에서는 춘불용금 그죠? 이렇게 봄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치 목이라고 하는 물성 자체가 이렇게 가을, 봄, 여름, 가을을 뭔가 이렇게 지향하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자라고 이렇게 생하고 출발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십성으로는 관성이지만 기운적인 측면으로는 이렇게 숙살 기운이고 추수하는 에너지고 거둬들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월의 간목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반대로 성향을 그대로 같은 이렇게 격의 입장으로 살펴보면 신월의 경금도 록겁격인데 그렇죠? 록겁격인데 이 신월의 경금은 즉 경이라고 하는 그 물성 자체는 물론 가을로 넘어가고 있지만 일간이 지향하는 신월에 지향하는 그 속성 자체는 그 다음에 신유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여물고 결실이 되고 완전해지고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정화, 그 다음에는 병화 이런 병정화에 화기의 재련이나 단련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격으로 연결이 되면 봄에 목일간은 식상을 쓰는 뭔가 물상적으로도 이렇게 초목이 이렇게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한 지향점을 가지고 꽃을 피우는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추월의 추금 같은 경우는 뭔가 관성을 위주로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자평에서는 춘목하고 추금하고 용법을 특히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춘목 같은 경우는 분리하다, 분리 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견관. 그리고 이 추금 같은 경우는 관을 봐도 무해하다. 견관 무해 장애라는 거죠. 장애가 없다. 그래서 이미 이제 추금 같은 경우는 계절이 가을을 지나서 가을의 초임이죠. 가을을 지나서 금생수로 겨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조우적인 측면에 이런 병정화가 기여나 가세를 하는 거고 춘목 같은 경우는 같은 걸록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조우적인 측면도 아니고 오히려 그 목이 자기 자신의 실체나 어떤 의향을 병정화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는 좀 다르죠. 이렇게 목의 용법, 또 금의 용법하고 다를 수가 있고, 또 계절적으로 춘목하고 추금이 다를 수 있는데, 요 구조 같은 경우는 춘목에 해당을 하죠. 춘목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격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이제 월의 목인데 격으로도 걸록격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이 있으면 정관은 그대로 씁니다. 그렇죠? 그대로 쓰고 재성을 쓸 수가 있는데 재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식신이나 상관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사를 쓸 때는 보편적으로는 이거를 재화를 해서 쓰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이렇게 생사를 하거나 자사를 해서 자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는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하거나 자사를 할 때는 그 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경금의 동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자연계에서도 뭐와 같냐면 우리가 시들시들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케어하고 보살피려고 할 때 그 나무에 뭐 예를 들어 거름을 준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 나무의 자체에 그 자양분을, 즉 거름이나 이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연결고리가 남아 있을 때 이렇게 생살도 되고 자양도 된다라는 거죠. 그 마치 뭐가 같냐면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이 수분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생극의 부분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살피는 개념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살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이렇게 무군하게 이런 글자들이 천간지지가 있는데 천간지지가 이렇게 지지에 근이 없이 무군하게 투간이 되어 있을 때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대운이나 원국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생을 받거나, 이제 생은 좀 덜한데 근이 연결되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천간의 무근한 글자가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이렇게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런 부분들이 그 수명에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해당 궁에 또 십성에 차지하는 육친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팔자는 여러 가지 부분의 내용들을 함의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각각의 글자가 십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궁성에 의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지금 경금이다라고 하면 이 경금은 여명한테는 관성이니까, 그렇죠? 내가 편관을 치우친 관으로 관성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성에 대한 부분이 됐건 아니면 배우자의 성향이나 동태가 됐건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이 자리는 흔히 말하는 어떤 궁의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친의 자리가 되죠. 부친의 자리. 여기 월주니까 부모궁이니까 부친의 자리. 그러니까 이러한 작용력이나 영향력이 뭔가 나하고 일간하고 굉장히 절되고 극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는 금극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극받고 절되고 해서 역극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경금의 동태가 상당히 이 명조에서는 좀
다른 글자들은 뭐 이렇게 힘을 갖고 있다든지 진중에 을목이 올라가고 회중에 간목에 장생받고 있고